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책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텔러 여러분들은 불안한 감정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시나요? 혹여 너무 잦은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불안의 감정을 느끼는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우리의 원시시대 선조들은 수렵 채집 생활에서 불안 때문에 생존이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불안이 없었던 호모 사피엔스는 위험한 외부 환경에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도 불안하죠. 부자는 많은 돈을 지키고 더 많이 모으려고 불안하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안하죠. 또 젊은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불안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그 이유 때문에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에 관하여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불안한가? 그리고 그 불안의 해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불안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파헤쳐 봐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알랭 드 보통은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텔러님들도 공감을 하시는지요? 사랑이라고 하면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족에서 나타나든 성적 관계에서 나타나든 세상에서 나타나든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기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의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원인 중 또 다른 하나를 책에서는 준거 집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준거 집단, 즉 개인이 자기의 행위나 규범의 표준으로 삼는 집단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귀족의 생활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느낌이야말로 불안과 우라의 원천이다. 우연히 동창생을 만났을 때 학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무슨 벤처기업의 CEO라고 한다면 나의 현재 위치와 비교하여 불만족과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준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텔러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자크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부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부는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가진 자산에 관계없이 가난해진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욕망에 줄기차게 부채질을 하지요. 발전한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보다 높아진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현대 사회에는 원시의 야만인보다 풍족한 삶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를 더 궁핍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기대하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학습을 받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원인 5가지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해법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 5가지는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해법 5가지는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알랭 드 보통은 1969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으며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철학 석사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던 중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인류의 철학, 문화, 예술 등 폭넓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서 읽으면서 인문학적인 재미도 있었습니다만 저자 본인의 지식을 너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짝 오버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책의 전반부인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후반부 불안의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인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이라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살아가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욕을 당했다고 괴로워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파악하라고 권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가? 경멸하라고 해라. 나는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만약 누가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비난 가운데서도 오직 진실한 비난만이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우리의 지위나 사랑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변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내 양심과 이성에 의지하여 안정을 얻을 수 있음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관점에서는 불안에도 종류에 따라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시 선조 중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으로 불안 덕분에 안전을 도모하고 능력을 개발하기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떤 것에 계속 눈이 가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것을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고 소유하면 지속적인 만족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행복의 가파른 절벽을 다 기어 올라가면 넓고 높은 고원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싶어 한다. 정상에 오르면 곧 불안과 욕망이 뒤엉키는 새로운 저지대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불안을 극복하거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노력은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들이 약속하는 수준의 불안 해소와 평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미술 평론가 존 러스킨은 불안, 나비에서 책이나 미소에 이르기까지 뭐든지 풍부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러스킨은 말한다. 삶, 즉 사랑의 힘, 기쁨의 힘, 감탄의 힘을 모두 포함한 삶 외에 다른 부는 없다. 고귀하고 행복한 인간을 가장 많이 길러내는 나라가 가장 부유하다. 자신의 삶의 기능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다듬어 자신의 삶에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보통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금고 자물쇠만큼이나 부유하지 못하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부유할 수가 없다. 부는 행복으로 가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행복은 우리의 내적인 영적 활동이며 그 특징은 친절과 빛과 삶과 공감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텔러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한지, 또 어떻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 책은 우리의 2000여 년 역사 속에서 문학, 철학, 종교, 예술 등을 방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불안에 대하여 사색할 수 있어서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불안에 잘 대처하시어 진정 행복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